1986년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시골길은 적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논두렁과 밭두렁이 이어지는 외진길.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한 여성이 홀로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인근 논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옷은 흩어져 있었고 스타킹과 속옷이 결박 도구로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졸린 흔적이 남아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사건은 단순한 강력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2달 뒤 두 번째 희생자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 번째, 네 번째.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약 5년간 10명의 여성이 차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는 10대 소녀에서 50대 아주머니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양상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외진 시골길이나 밭, 과수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끈이나 의복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고 성폭행 정황이 있었으며 목이 졸려 숨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범인의 패턴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수사 중인 마을 인근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가 아닌 대한민국 최초의 본격적인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화성군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밤이면 마을 골목은 텅 비었고 여성들은 혼자 다니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부모들은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성만 노린다는 괴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여성들은 빨간색 옷을 피했고 심지어 빨간색 속옷조차 불안하다며 태워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밤마다 순찰을 강화했지만 범인은 마치 그림자처럼 나타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귀신이 아닌가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군과 경찰을 포함해 무려 200만 명 이상이 수사에 투입되었습니다. 21만 명의 지문이 대조되었고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용의자로 조사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범인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범행 도구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점점 길어졌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져갔습니다. 경찰은 비난 여론에 시달리며 압박을 받았습니다. 1988년 제8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드디어 한 명의 범인을 특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지적장애가 있는 청년 윤모 씨였습니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자백은 고문과 강압수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실제 범인이 따로 있었음에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비극. 이 사건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또 다른 상처로 남게 됩니다. 범인은 왜 잡히지 않았을까요? 그는 경찰의 수사망을 완벽히 피해 다녔습니다. 범행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었고 장소와 수법은 유사했지만 항상 결정적인 단서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사 방식을 아는 사람처럼 치밀했고 철저했습니다. 범인이 혹시 경찰이나 군과 관련된 인물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91년 4월 10번째 사건을 끝으로 범행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2006년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이 사건이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인범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안감은 사회 전반을 짓눌렀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2019년 사건 발생 30여 년 만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춘재의 DNA가 당시 피해자의 유류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춘재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10건 중 9건뿐 아니라 추가로 5건의 살인, 30여 건의 성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많이 죽였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연쇄살인범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법은 그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무섭게 죽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윤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가 잃어버린 청춘과 명예는 결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찰 수사의 한계와 강압 수사 문제, 공소시효 제도의 허점, 과학 수사의 중요성,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영원한 상처.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는 DNA 분석, CCTV 설치 확대, 성범죄자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춘재는 교도소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한다 해도 그의 이름은 한국 범죄사의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여성들, 억울하게 옥살이한 윤 씨,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입니다. 범인은 밝혀졌지만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